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표피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 뭐 스킨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표피 효과도 상당히 전자기학의 기초적인 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전류의 어떤 그 방향을 잘 이해하고서 이런 그 원리들을 이해를 해야 제대로 이해하지, 그거를 전류를 물결처럼 흐른다고 생각하고 이런 표피 효과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암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표피 효과의 정의를 보면, 첫 번째, 와전류는 에디 커런트죠. 와전류 때문에 도체 표면에 전류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서 교류에서만 있는 현상이죠. 직류에서는 표피 효과가 없습니다. 직류는 도체에 이 고르게 전류가 분포하기 때문에 표면에만 전류 밀도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기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 이용률이 증대가 되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그 정연파 교류를 우리가 정연파 또는 사인파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교류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쪽 위쪽 파형에서, 위쪽 면적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흐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려고 할 때 역기전력 E가 발생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항상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 반대로 역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임피던스가 발생을 합니다. 리액턴스라고도 하죠. 이제 이 역기전력은 L이라고 하는 그 유도계수의 근원입니다. 이 인덕턴스를 만들어내는 근원이 역기전력인데, 여기에다가 주파수를 적용하면 당연히 이제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역기전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전류는 가운데로 흐르지 못하고 바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류 방향이. 이렇게, 이게 와전류인데, 그러니까 이 도체 표면에 전류 밀도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도체에서 이 교류가 물결처럼 흐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도저히 이런 원리를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물결처럼 흐른다 그러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옛날에 어떤 외국 자료를 본 기억도 나고 제 스스로도 생각한 건데, 도체 내부에서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음의 영역, 반대 방향일 때 전류가, 반대 방향일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에디 커런트가, 와전류가 방향을 반대로 하지만 결국 표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전류가. 그리고 반대로 역기전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전류가 쉽게 흐르지 못하는 저항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기전력이. 근데 저항이라고 하지 않고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직류회로에서는 저항이라고 하죠. 레지스턴스. 근데 교류회로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리액턴스, 즉 임피던스입니다. 저항도 있지만 거의 무시해도 돼요. 특히 중장거리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역기전력이 작용해서 결국은 전류가 바깥으로 흐르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으로서 표피효과의 원인은 전선의 굵기. 전선이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이 표피효과는 더 심해지죠. 도체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도전율. 이 도전율이 커지게 되면 C2깊이 공식에서 도전율이 커지면 분자가 작아지고 결국은 표피효과는 강해지는 건데, 도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전류의 흐름이 원활하다, 더 잘 흐른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더 와전류가 더 잘 흐르겠죠. 더 잘 발생하겠죠. 투자율이 높다는 거는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선은 투자율이 거의 1이죠. 공기하고 같은데, 투자율이 높아지면 쇠교 자석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석의 쇠교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표피 효과가 더 심해지겠죠.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이 공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표피 효과가 더 심해집니다. 주파수가 높다는 의미는 리액턴스가 더 크다는 의미고 임피던스가 더 증가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결국은 어떤 저항 역할을 하는 전류의 흐름에 방해하는 저항 역할을 하는 임피던스가 커진다는 의미는 결국은 전류가 가운데로 흐르지 못하고 표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를 또 방증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임피던스와 주파수 관계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다 표피 효과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영향. 표피 효과의 영향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 전류가 내부로 흐르지 않고 표면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전선이 과열됩니다. 당연히 허용 전류가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옥내 간선이나 분기선 설계할 때 이 표피 효과를 고려한다면 기존의 허용 전류표보다도 더 굵은 전선을 좀 쓰는 게 좋아요. 한두 단계 더.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요즘에는 비선형 부하가 많아가지고 고조파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매끄러운 정연파가 아니라 자꾸만 이 고조파가 섞이는 이런 전류 변질이 돼요. 품질 분석을 해보면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해봤고요. 이렇게 되면은 워낙 그 반도체 부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고조파가 많아지면은 과열되고 허용전류 감소하고 변압기, 유도기, 모든 전기기기가 다 과열되고 중성선까지도 과열됩니다. 특과기기, 오랜 그 과열 현상이 길어지면 열화가 되죠. 열화가 돼서 절연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고, 당연히 실효저항이 증대가 되죠.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이 표피 효과를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게 향후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다 해놓고 열난다고 다시 공사하라 그러면 보통 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설계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소 대책으로 당연히 주파수를 내려야 되겠죠. 주파수 내리면 당연히 표피 효과는 떨어집니다. 당연히 뭐 60Hz에서 50Hz로 이렇게
낮추면 유리하겠죠. 근데 이제 주파수를 낮추는, 개통의 주파수를 낮추는 개통 주파수를 사용하면 선로나 기기 전체의 임피던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고장 전류 계산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다시 해야 되고, 고장 전류가 증대가 됩니다.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돼요. 고주파 제거. 고주파 제거는 이제 비선형 부하들, 그 LED 등이라든지 인버터 부하들 때문에 고주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걸 능동 필터나 수동 필터로 설계를 해가지고 고주파로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이런 그 고주파가 함유된 이런 파형이 매끄럽게 바뀌죠. 그렇게 해야만이 표피 효과를 그런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전선 사용. 절연전선은 그 절연체가 일종의 그 C라고 하는 정전 용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LC 필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다층 연도체. 그러니까 연도체를 그 층을 달리해서 그 얇은 연선을 갖다가 그 층을 쌓아서 이렇게 다층으로 하면은 POP 효과에 의한 어떤 그 저항을 줄일 수가 있죠. 대부분 도체는 다층 연도체죠. 대부분. 특히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굵은 것들은 다 다층으로 제작합니다. 뭐 기계적 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이유가 있죠. 비선형 부하, LED나 인버터 부하를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절감 효과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는 비선형 부하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늘면 늘었지. 기존에 그 오래된 건물이 그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하면서 오히려 비선형 부하가 늘어났어요. 오래된 건물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전기 설비는 옛날 그대로고. 그 다음에 직류 송배전. 이제 교류를 증류화하면 당연히 표피 효과는 없죠. 직류 송전을 하게 되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유도장이라든지 전압 레벨이 낮고 송전율이 좋고 뭐 무효 전력도 없고 표피 효과가 없어집니다. 표피 효과가. 그러니까 전선 이용률이 증대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그 HVDC하고 LVDC 이런 것도 직류로다가 송전도 하고 배전도 하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또 맞물리는데 이런 걸 많이 채택하는 표피 효과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이 표피 효과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전류 밀도가 전하가 왜 표면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 교류해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여러 가지 와전류의 어떤 그 형태가 모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제가 좀 잘 생각해서 그렸는데, 뭐 이 도체 여러 형태에 따라서 또 발생하는 와전류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기하학적인 어떤 그 원리를 좀 잘 생각해 봐야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체가 환상 도체도 있고 뭐 링 도체도 있고 뭐 무한장 직선 도체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중공 도체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 에디 커런트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각 생긴 것마다 다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류의 흐름을 정확히, 교본 특성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결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런 게. 물결처럼 이해하면. 자, 이것으로써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